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드론의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할 권희춘 교수입니다. 저는 드론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론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상, 미래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드론을 왜 배워야 되는지, 드론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름은 권희춘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대학 쪽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10년 전부터 드론 관련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셨듯이 사람을 찾는 실종자 수색 드론에 대한 내용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는 경찰, 군, 그다음에 산림청, 해경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드론의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드론의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드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쓰일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4차원 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4차원 혁명 시대에 무엇이 많이 바뀌어졌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4차원 혁명이 바로 생긴 게 아니고요. 이미 1차원 혁명은 200년 전에 생겼고요. 그리고 2차원 혁명은 100년 전, 3차원 혁명은 한 30년 전, 혹은 20년 전에 생겼습니다. 각각의 혁명을 일으킨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200년 전 1차원 혁명 때는 바로 증기기관차의 발명입니다. 그 이후에 100년 후에 바로 전기의 발명을 해가지고 우리의 물건이 낮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밤에도 만들어지면서 24시간 만들어지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새로운 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바로 인터넷, 새로운 세상, 바로 인터넷의 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20년 만에 새로운 혁명이 나는데,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이용한 레볼루션, 핸드폰을 통한 새로운 혁명 시대가 바로 4차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에서 2차원대 100년이 걸렸고, 2차에서 3차원대 80년이 걸렸습니다. 3차 혁명에서 4차 혁명 오는데 불과 2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앞으로 5차 혁명은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또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몇 개의 키워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20년 3차 산업혁명 이후에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면서 이거를 보관하고 이 데이터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디지털라이즈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파생산이 많이 있었죠. 요즘 이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환경에다가 보관하면서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기르는 개도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아니면 학교 집에 갈 때까지 하루에 보통 얼굴이 한 150회에서 250회가 찍힌다고 합니다. 찍혀가지고 어느 데이터에, 사이트에 구축이 되어 있겠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 해가지고 열어볼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서부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그 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얻기에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입니다. 하루에 통계에 의하면은 3경바이트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 모든 데이터를 보고 내한테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볼 수 있는 그 기술이 바로 AI, 바로 딥러닝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한테 드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드론은 이미 항공기술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런 융합 기술입니다. 10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은 하늘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또한 사람이 타지 않으면서 날아갈 수 있는 드론의 비행기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그 비행기가 잠깐 사용이 되는데, 바로 그 무인 타격기라 해가지고 독일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영국에서 만든 퀸비라고 하는 그런 무인 타격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무인 타격기의 그 행사장에 이제 미 공군 참모총장에 가서 보고, 영국군이 무인 타격기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퀸비다, 이 여왕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반대되는 개념인 숫벌을 얘기했는데, 그 숫벌의 뜻이 바로 드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에 드론을 날리다 보면은 소리가 윙윙거린다 그래가지고 벌 나는 소리가 똑같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드론의 개념이 하늘 날리지 않은 새로운 무인 이동체를 갖다 우리는 드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드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숫벌이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소리를 들어보시게 되면 아주 윙윙하는 소리가 정말 하늘을 드론 날릴 때 들어가는 소리하고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그 뜻은요, 위키피디아에서는 이제 Unmanned Aerial Vehicle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이동 비행체란 말로 우리가 한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라는 것이 계속 바뀝니다. 왜냐면은 이 원래 기본 개념에다가 막 뭘 추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생각하기에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비등체인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강에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바로 이 드론 택시라는 것이 시연을 했습니다. 자, 그런 택시라는 것은 누가 이용하죠? 사람이 이용합니다. 그럼 드론에 사람이 탄다. 근데 드론을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비동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타는 드론이 만들어졌을까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아하십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모든 기술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나올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4차 혁명 시대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드론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역사적인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요, 우리가 드론이란 말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그 시기는 한 10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정찰용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전쟁터에 불행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저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무인 공격기인 프레터 드론이 되겠습니다. 드론이라는 것이 날아가려면요, 이 중력을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 무게에 해당되는 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띄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띄운 상태에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프로펠러를 빠르게 돌리게 되면 이제 기차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이 드론에는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야간에도 드론을 많이 날리는데, 야간에 올라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화면만 보고 까맣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감지라는 라이다라는 걸 달아가지고 열감지 센서에 해가지고 비행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장착이 되고 있고요. 이 드론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제 하늘에서 아주 고해상도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카메라 기술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 비해 드론이 올라갔을 때 바람이 많이 불어도 요 밑에 있는 요 김벌이라고 하는 기술에 의해 가지고 밑에는 하나도 떨리지 않는 영상이 그대로 전송이 된다라는 거죠.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민간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쪽에 드론이 활용됩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재난 지역, 재해 지역, 고립되어 있는 산악 지역에 약이 떨어집니다. 긴급한 약이라든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택배 드론이라는 약을 배송해주는 이런 드론도 나왔고요. 비대면으로 우리가 택배원이 뭘 전달해 주시, 이제 드론이 와가지고 어떤 지정된 위치에 물건을 두고 가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 고속도로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데 차가 막혀가지고 그 앰뷸런스가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이 앰뷸런스 드론이 가가지고 아픈 사람만 바로 싣고 나오고, 아니면 혈액을 배송해 준다든가 하는 쪽도 드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멎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바로 심장 제동기를 보내주는 이런 드론들. 향후에는 이제 미래에는 하늘에 이제 따라 날아다니는 앰뷸런스 드론이 우리한테 와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자, 많은 분들이 제가 질문합니다. 교수님, 드론을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이 뭐냐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많은 직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론이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앞으로 많이 쓰일 것이라고 하면서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전공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든가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최근에는 이제 경찰에서 드론을 가지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드론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것들,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채용할 거고, 소방대에서 채용할 것이고, 해양경찰에서 채용할 것이고, 그러면서 세관에서도 채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 공공 분야에서 드론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많이 채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은 클라우드 시밥시라고 하는 4차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바로 이 4차 혁명 시대의 생태계에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물고기는 계속 커지고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를 피해서 계속 다다닙니다. 그런데 이 4차 혁명 시대에는 다릅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그만큼 현명하고 똑똑하고 뭔가 뭐를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미래에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드론이 우리 생활에 와 있다, 그리고 드론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래의 모습, 드론 택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비하자라는 의미,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빠른 물고기가 되자, 빠른 물고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향후 여러 가지 직업을 청취할 수 있는 분야에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제 드론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여러 가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건데 네. 그냥 편하고 재밌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드론 전문가로서 계시잖아요. 네. 이 드론이라는 게 참 많이 듣고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근데 실제로 만져보기는 어려웠지만 이 드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하늘 나르는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비행 이동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조금 영어가 어렵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체가 날아다닌다 라고 하는 건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었죠. 그런데 그 이제 이 통신망 기술이라든가 센서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프로펠러, 모터 이런 기술이 이제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드론은 아시다시피 되게 그 역동적입니다.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이나믹하다는 말을 쓰고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이제 로봇입니다. 로봇이라는 건 사람의 조종에 있는 의미고 그리고 이 드론을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한테 되게 필요한데 잘못 사용할 때는 우리한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도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뭐 상업적인 이런 요구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하늘 날아다니는 무인 이동체, 무인 비행 이동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지금 드론이 이제 프로펠러의 형태로 많이 날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제트 엔진 형태로 달고 있어도 드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람이 타지 않는 건 다 드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트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드론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트럭을 돌리는데 뭐 1000cc 엔진을 사용할 수 없듯이 예를 들어가지고 드론은 그 모터라든가 배터리 거기에 맞게끔 최적화 어떤 용도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드론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동차 여러 종류가 있듯이 드론도 그 다양한 용도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프로펠러가 4개 달린 형태의 드론을 이제 날아다니는 거 쿼드라고 하는데 6개 달린 것도 있고 8개 달린 것도 있고 심지어 12개 달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형태에 따라서 무인기지만 이렇게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는 거는 우리 고정익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쿼드로는 회전익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고정익하고 회전익 합친 형태의 드론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혹은 브리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의 모양, 형태, 구조가 다 다르지만은 그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드론 전문가로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 드론에게 빠지게 됐는지 혹시 드론을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원래 전공은 이제 멀티미디어 통신이라는 걸 했습니다. 유선망에서 혹은 무선망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하게 되면 이제 동영상, 사진, 텍스트, 뭐 이벤트 다양한 형태를 전송해 주는데 효과적으로 전송해 주는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10여 년부터 경찰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외래 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실종자가 발생하는데 산악지역이라든가 바닷가, 강가 이런 데는 이 경찰관들이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늘에서 카메라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잘 준용하게 되면은 사람이 가지 못하는 지역의 영상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마침 그게 한 2015년부터 중국에서 만들어진 저가형 드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거를 제가 연구하게 됐죠. 그래서 한 60년 동안 드론 관련된 분야 일을 하면서 그쪽 분야에 전문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리 경찰관들이 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경찰관들이 최신 장비를 잘 모르고 활용도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학자로서 아니면 기술자로서 엔지니어로서 뭔가 이렇게 기여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선택된 게 드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보안이라든지 어떤 치안 형태에 대해서 약간 기술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이제 이 찾아보니 이제 드론이라는 게 너무나도 잘 맞으셨던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러면 드론이라는 거를 저도 배우고 싶고 많은 친구들도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이 드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참 많은 학생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드론을 전공하는 학과가 있긴 하지만요. 이게 아시다시피 한 10년 전에 새로 나온 학문이다 보니까 이거를 마땅하게 어느 전공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게 되면은
기체가 게 있지 않습니까? 기체, 드론을 구성하게 된 기체, 프로펠러, 배터리 이런 걸 관련된 기술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비행 관련된 또 법 관련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기술이 들어가고요. 카메라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드론학과 있으면 그쪽에 가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깔리는 과목들이 이제 뭐 물리, 그다음에 항공역학, 소프트웨어 공학, 그다음에 재료, 물성,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그다음에 뭐 전자기술, 부품 기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7, 8개에 해당되는 전공이 합쳐진 게 바로 우리가 전공 드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되게 드론 전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날리고 배우는 기술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이제 들어가는 제품들, 부품들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드론에 대해서 이제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한 후에 혹시 그 후에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뭐 나중에 생기는 직업은 또 다른 직업이 있겠지만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같이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농약을 치고 방제 사업을 하는 쪽에 전문가를 채용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경찰관 중에서 드론 전문 경찰관을 뽑았고, 드론 행정관도 뽑았고, 해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뽑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세관, 해경, 그다음에 산림청, 뭐 소방청, 뭐 이런 쪽의 공무원 분야에서 드론의 그 용도에 맞춰가지고 드론 전문가를 채용할 것을 먼저 보이고요. 배송 관련된 회사, 뭐 의약품 배송, 뭐 치안 분야,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에서 그 드론을 운영해주는 이런 드론 병사, 드론 전문가, 드론 부사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다양한 정말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군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실제로 지금 전자제품의 모든 곳에 이제 드론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밀접해 있는 네. 드론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파생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마트나 아니 큰 일렉트로닉 마트 같은 데서 보면은 네. 드론을 판매하는 걸 봤어요. 네. 근데 뭐 소형부터 대형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마트에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드론은 소형 장난감 토이 드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안에는 이제 센서라든가 이게 다 배기돼 되고 순수하게 이 두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올리고 날리고 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어떤 그 안에 뭐 호버링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뭐 조정하는 기술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고요. 장난감으로 우리가 연습으로 그냥 하는 정도에 해당되게 되고요. 일단은 카메라가 들어가고 이제 아웃도어 밖에서 만약에 드론 날리 실내용 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통 촬영 쪽에 많이 사용하고 농약을 친다든가 뭐 이런 쪽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난감 드론은 이제 뭐 한 5만 원대에서 한 30만 원대까지 장난감을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드론이 있고 카메라가 달리고 짐벌이 들어가고 GPS가 연동이 되고 뭐 이러면서 기능이 되게 추가되면 어떻게 되죠? 기기가 커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촬영용 뭐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촬영한다 그럴 경우에는 좀 큰 드론으로 고해상도를 찍어야 되니까 배터리도 많이 먹고 배터리도 커지고 기체도 커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촬영용 드론은 뭐 50만 원대에서 보통 이제 마트에서 뭐 5만 원에서 한 50만 원대 가게 되면은 우리가 야외에서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은 뭐 50만 원에서 뭐 한 1000만 원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어떤 뭐 열감지 카메라를 단다든가 이런 걸 달고 뭐 하면은 다 1억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되어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드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지금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제 드론을 조금 알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을 이제 의정부시 온라인 청소년 진로 박람회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많은 학생들에게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학생 여러분, 드론이 새롭게 뜨는 학문이고 4차 혁명 시대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을 한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제품이다, 뭐 프로덕트이라고 말씀드리고 혹은 이게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드론을 배워가지고 뭔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준비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일단 여러분들 학업에 충실해야겠죠. 그럴 때 드론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관심이 있으면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다 싶으면은 14세 이후부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 자격증을 가지고 군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향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죠. 이게 준비된 자한테는 이제 기회가 온다는 말 하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드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드론을 배우고 드론을 날리는 거 갖다가 관심을 가진다 보게 되면 충분히 향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